몇 년 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냥 편히 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노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도 사회와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은퇴 후 느긋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풍요롭고 존경받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삶에서 꼭 버려야 할 몇 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끊어야 할 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정체는 치명적이다.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환경과 습관에 더 의지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은 바로 이런 두려움을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녀는 한때 변화는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들과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자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기술부터 배우며 자신감을 쌓아갔습니다. 지금 그녀는 손주들과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멋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환경과 습관에 더 의지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은퇴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몇 주 만에 이메일을 자유롭게 다루고 가족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손을 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사와 동료들의 응원이 저를 붙잡아 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쁩니다. 이러한 경험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두려움을 극복할 때 시작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주부였던 김 선생님은 은퇴 후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예술가냐며 웃어넘겼지만 매일 붓을 들고 몇 번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창의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은 저에게 마음의 평화와 성취감을 주었어요. 전시회를 열 정도는 아니지만 제 가족들이 제 작품을 보고 웃는 걸 보면서 행복해졌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변화가 단순한 도전 이상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뇌가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변화는 두려움을 조금씩 다뤄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익숙하고 편안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두려우신가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다면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질수록 행동으로 옮기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기. 매일 아침 새로운 경로로 산책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 보세요. 둘, 목표를 시각화하기. 변화를 통해 얻고 싶은 목표를 그림이나 글로 작성하세요. 매일 확인하며 동기를 부여받으세요. 셋,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 하루 5분씩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변화의 여정을 시작한 여러분은 6개월 후 어떤 모습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새로운 취미로 매일을 즐기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비효율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두 번째, 끊어야 할 것은 비효율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짐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박 선생님은 이를 누구보다 깊이 체감한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오랜 동료들과 관계를 이어갔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와 비판이 이어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취미 모임에서 긍정적이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제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대하는 사람,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낮춥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옥시토신 신뢰 호르몬을 증가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높이며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만약 긍정적인 대답이 없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가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새로운 취미 활동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힘을 활용해 보세요. 매일 저녁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작은 습관이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친구와 통화해서 즐거웠다 같은 소소한 내용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습관을 실천한다면 몇 달 후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가까운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감사 메시지 보내기. 매일 한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둘, 부정적인 관계 정리하기. 정중한 대화를 통해 부정적인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시도하세요. 셋, 새로운 모임 참여하기.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는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나아가 보세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단지 외로움을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끊어야 할 것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습관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윤 씨는 은퇴 후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라고 되물으며 자신의 건강과 외모에 무관심했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작은 운동부터 시작했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 직접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 산책을 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요리를 나눠주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가족과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계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어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은퇴 후 매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던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의 추천으로 가벼운 요가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수업을 마치고 나면 상쾌한 기분과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자신을 돌보는 첫 번째 단계는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운동은 꼭 무거운 운동기구를 사용하거나 격렬한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를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독서, 명상, 음악 감상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또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요리, 외국어, 그림 등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취미 계획 세우기. 배우고 싶은 것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한 달에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둘, 소규모 목표 설정. 예를 들어 매주 한 가지 새로운 요리를 완성하거나 하루에 외국어 단어 5개를 외우는 소규모 목표를 설정하세요. 셋, 외부 리소스 활용하기. 지역 강좌, 온라인 클래스 혹은 무료 동영상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지금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1년 후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새로운 기술로 가족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며 느끼는 자부심을 떠올려 보세요. 삶은 변화와 성장이 있을 때 더욱 빛납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경험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비효율적인 인간관계, 자신을 돌보지 않는 습관. 이 3가지를 끊는다면 여러분은 더욱 존경받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은 다르지만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만 맞추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세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로 따뜻함을 더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1년 후에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의 작은 선택과 변화가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또 다른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